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29일 LH 사태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것은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제 대상 확대와 부동산 매매 거래 자진 신고 방안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막판 조율을 거친 뒤 29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새 분양가 심사 기준이 시장에 적용되며 대구에서 일반 아파트로는 지방 역대 최고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지방의 일부 고급 단지를 제외하고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28일 KB 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0.96% 상승해 전월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작년 11월 1.66%로 지난해 최고 수준으로 오른 뒤 올해 2월부터 두 달 연속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또한 서울의 주택 전셋값도 0.68% 오르며 4개월 연속 상승폭이 완화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긴급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해서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대책은요,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강도 높게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네,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2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네, 이번 순서는요.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서울시의 보궐선거가 어느새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서울시 보궐선거와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이제 주택 공급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동산 정책적으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맞춰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오늘 강의 서울시 보궐선거와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에 맞춰서 이제 투자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투자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될지 본인의 투자금 대비 어떻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후보자 공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후보자의 공약에 맞춰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도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보도 내용 보시게 되면 단일화 이제 야당이죠. 야당 이제 단일화가 됐습니다. 이제 단일화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이제 55%,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이제 63.5%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 이제 오세훈 이제 후보자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제 박영선 후보 이렇게 이제 두 후보가 나와 있는데요. 많은 여러 이제 후보자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후보자들의 지지를 받는 이제 그 당선 확률이 높은 이제 두 후보 이제 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여론조사 결과 연령대 지역별 이제 이념
뭐 성향별, 이제 성별 이렇게 이게 쭉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연령대를 보시게 되면 연령대 이제 20대를 보시게 되면 60%, 그다음에 21% 이렇게 이제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이렇게 앞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대 보시면은 역시 54%대 이제 37%, 40대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57%로 좀 더 높고요. 그다음에 50대, 60대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강북권부터 이제 강남 동권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 4개의 지역이 이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념 성향부를 보시더라도 이제 보수, 중도, 이제 진보 빼고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별을 봤을 때도 남녀 모두 이렇게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이렇게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좀 더 앞서고 있는지, 공약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공약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후보자 공약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 주요 공약을 보시게 되면 우선 박영선 후보 이제 보시게 되면 반값 아파트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반값 아파트 말 그대로 이제 평당 가격이 1,000만 원 이하 이 공공으로 주도해서 이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분 콤팩트 도시를 건설을 하겠다. 21분 안에 이제 상업이라든가 교통, 그다음에 뭐 학군, 그다음에 뭐 쇼핑, 문화시설 21분 안에 다 이용이 가능하게끔 이 서울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직 정원 도시 말 그대로 이제 경부 이제 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거기에 이제 공원을 조성한다. 이제 서울 도심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이제 수요자들 자체가 공원을 이제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이제 공약 자체를 보시게 되면 맞춤형 주택 36만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민간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공공 재개발 동시에 추진하면서 36만 호를 이제 5년 안에 서울 도심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2종 이제 일반 주거 지역 자체를 지금은 이제 6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7층 이하까지로만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는 그거를 이제 고도 제한을 이제 폐지하겠다. 이제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이제 개선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후보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서울 도심 안에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경우 이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 어떻게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이제 생각을 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토지 임대부 주택 찬반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오세훈 후보와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자체가 이제 공공으로 시행이 돼서 이 주택을 공급하는 찬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오세훈 후보 이제 찬성을 보시게 되면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의 경우는 80%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찬성한다가 62%, 그다음에 반대한다 이제 11%로 가장 낮습니다. 정말 이제 상반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찬반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 재개발과 이제 민간 이제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세훈 후보 이제 보시게 되면 찬성이 63%, 반대가 이제 40% 조금 안 됩니다.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찬성이 30%, 그다음에 반대 자체가 50%입니다. 정말 이제 또 상반된 결과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상반된 결과라고 하더라도 서울 도심 자체의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공급 자체가 부족한 거를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급 자체를 크게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 자체들도 이제 많은 이제
그 공약을 펼치고 있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바로 공급, 이제 주택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 주도 하에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오세훈 후보 자체로는 민간 주도로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제 오세훈 후보 자체가 좀 유리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투자자의 흐름은 앞으로 민간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2021년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 민간 재개발 자체가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의 경우는 투자금 자체가 너무 높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없지만 이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죠. 이제 재개발 자체가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재개발이 가능한 예정지 정말 소액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지역 어디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볼 텐데요. 이제 이곳을 주목하셔라. 제가 두 지역 추천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연신내 지역과 자양동 지역 이렇게 두 지역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지역 다 이제 재개발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연신내 지역 보시게 되면 연신내 지역 지도를 보시게 되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개발 호재가 바로 GTX A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GTX A 노선 3, 4년 후에 1년 정도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 5년 후에 이제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연신내역에 이제 최고의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GTX A 노선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냐? 그게 아닙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의 최고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이 노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로 변했는데 여기에 GTX A 노선이 다니고 있다. 그러면 집가는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폭으로 집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자분들 정말 큰 수익 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으로도 지금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긴 하지만 정식 추진위원회는 아니고 임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도 지금 걷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셨을 때 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도심 안에서도 정말 가성비 있게 투자하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남의 접근성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가 있는 지역 바로 강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탁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업무 지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그 수요 자체가 바로 광진구 자양동으로 오면서 정말 집가 상승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됐을 때 그런 수요자들 자체 그다음에 이제 투자의 수요 자체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 자체가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도 지금 현재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됐을 때 정말 한강 변 아파트로 변했을 때 집가 상승률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이제 투자 가치, 입지 가치 정말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지역도 지금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민간 재개발에 투자를 할 때 노후만 되어 있다고 해서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추진위원회 자체가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제 재개발을 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추진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 굉장히 큽니다. 이 연신내 지역과 자양동 지역 둘 다 이제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재개발이 됨으로써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큰 수익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투자자분들의 경우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이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투자의 전략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지역 소액으로 미리 선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능성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갈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 가능성에 보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투자든 리스크는 당연히 있습니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거 결과 나오면 바로 집값 폭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두 후보 자체가 이제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은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어떤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주변 지가는 이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지금 이제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고민하다가 놓친다. 제가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을 이제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민하다가 좋은 물건 많이들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지 이제 방향을 잡으신 다음에 과감하게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정말 최고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부동산 이제 공급 방향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그 흐름 자체가 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한 표 한 표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판단에 맞춰서 이제 어떤 후보에게 이제 투표를 하실지 잘 정하신 다음에 투표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이제 서울시에 이제 공급 방향이라든가 정책 방향 이제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이런 민간 재개발에 투자하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시장의 공약에 있어서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꿈틀대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 그 전의 전략은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면서 자, 팀장님께서 주목하시는 지역들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과 7호선 지나는 건대입구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푸른 구조의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지금 이 시기에 딱 맞게 개발 가능성 보고 첫 번째로 보신 곳이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입지하고요. 개발 호재 볼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 먼저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광진구 자양동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진구 자양동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청담대교, 영동대교를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시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민간 재개발 추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삼성동 GBC 개발 사업, 그다음에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수혜를 톡톡히 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광진구 자양동 이제 1구역, 이제 12구역, 7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자체가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자체가 개선이 되면 땅값, 집값 자체가 크게 상승이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셨을 경우 정말 땅값, 집값 상승에 따른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재개발 추진 지역의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독 다가구들이 재개발이 됐을 때
정말 이제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이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가치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는 만큼 그만큼 이제 그 사지구 옆에 붙어 있는 광진구 자양동 집가 상승폭뿐만 아니라 개발 압력 동시에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매매 금액 말씀드리면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약 이제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광진구 자양동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고요. 이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개발에 이제 직접적인 수혜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구이 그다음에 강변, 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광진구 자양동 이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이런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재개발을 통한 집가 상승률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전략 세우실 때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강 가까이에서 민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가득 안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 다녀왔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이네요. 3호선과 6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연신내역 역세권을 이번에도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은 약 3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연신내 역세권도 이 민간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요. 만나볼까요? 네, 연신내 역세권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도를 보시게 되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하철 노선도를 보시게 되면은 3호선, 그다음에 6호선 현재는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GTX A 노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 4년 후에 아니면 4, 5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정말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바로 임대 걱정 없는 이제 임차인 수요가 이제 풍부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 신전략 거점으로 세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은평구 중에서도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 현재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상업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발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수요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투자의 수요 밀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가는 당연히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 상승 정말 크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GTX A 노선과 신분당선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저층 이제 노후 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노후된 주택들 자체가 재개발이 됐을 때 정말 이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내 집 앞에 GTX A 노선이 다니고 있다. 당연히 지가는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신내 역세권
정말 이제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차인 수요가 풍부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면 시세 3억 4천에서 3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금액 자체가 이제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 1억 2천에서 1억 4천만 원에 이제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이쪽으로는 지금 임시긴 하지만 추진연회가 있습니다. 이 추진연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앞장서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임시 추진연회가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가성비,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정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투자 가치 높은 지역입니다.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내 집 마련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기에 더욱더 주목해 볼 만한 민간 재개발 집중 지역 바로 은평구 불광동에서 투룸 만나봤고요. 자, 오늘 소개드린 지역들 자세한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양동 그리고 연신내 핵심 지역의 투자 전략을 1:1 무료 상담 안내해 준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함주원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바깥에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데 이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좀 어수선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팀장님께서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가볼 지역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방향 중요하죠. 방향성이 앞으로 또 많이 앞으로 4월 달이 또 기다리고 있고 올해 3월 달이 이제 마지막 주인데 오늘 굉장히 또 황사가 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굉장히 또 기관지도 굉장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달에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또 재보궐 선거도 있고 국민의 권리로서 또 투표를 꼭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후보들이 들고 나오는 이런 방향성들 정책들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 자체가 언제는 뭐 굉장히 눈치 싸움 보고 있죠. 공급도 적을 뿐더러 또 수요도 굉장히 많은 눈치 싸움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전체적인 그냥 큰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뭐 실거주랄지 아니면 투자성을 갖고 있는 것들 또 이렇게 중형 평수, 소형 평수가 아닌 이런 쓰리룸 구조의 중형 평수들의 굉장히 가치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지역들, 그 두 지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지역 보면 좋을지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과 4호선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오늘 3룸, 방 3개짜리 위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지역이 바로 강북의 인기 지역 도봉구입니다. 저희가 왜 이 지역을 봐야 되는지 여러 소식들 좀 전해주시죠.
그리고 일단 강북 지역들 중요한 관점으로 봤을 때 노도강 지역들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지역들이 올해 공시지가 가격에서도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듯이 작년부터 계속 이 지역 계속 유명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만큼 지가의 방향성이 자체가 공시지가의 상승률로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도 이런 지역들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봉구 창동 자체는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 자체도 기본적으로 일단 예전에는 굉장히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굵직한 개발이랄지 뭐 교통의 호재랄지 인프라 시설은 워낙 잘 갖춰져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 그냥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강했다 보니까 주거 시설만 있는 그런 지역들은 상당히 그런 기피 현상이 일어났을 뿐더러 그런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항상 이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을 통해서 서울시의 이런 균형 발전들, 서울시 2030 플랜이랄지 7광역 중심지의 한 곳으로 이게 선정이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일자리 위주로서의 개발이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고 그것이 이제 23년부터 완성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23년부터 25년, 26년까지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완성되는 단계에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그런 것들이 이런 토지의 가격이랄지 또 이런 건축물의 가격까지 형성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률 자체가 이제는 중상위권에 항상 매물대가 중상위권에 항상 이렇게 랭크가 돼 있을 만큼 이제 그 가치를 상당히 많은 우상향 속의 그런 방향성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것이 올해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닌데 서울 안에서도 이 노도강 지역들, 도봉구와 노원구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오름폭을 보여줬습니다. 거기 뭐 1위, 2위 수준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많은 오름폭을 보여줬지만 아직도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고 앞으로 개발 소식들 그리고 교통의 개발 소식까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또 창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인프라 시설들이 내재돼 있습니다. 굉장히 지도 안에 다 넣기 힘들 만큼 이런 많은 학군들, 일단 학군들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이 위치해져 있죠. 그리고 노원가의 학원가까지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유명한 학원가의 중심에 있는 노원구의 학원가까지도 이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좋고 굉장히 이런 지역들은 소형 평수보다도 이런 중형 평수, 3룸 이상의 그런 중형 평수가 굉장히 수요층을 두껍게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창동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창동이기 때문에 창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뿐더러 또 이곳에 1호선과 현재 4호선 더블 역세권을 현재 가지고 있죠. 현재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지만 이곳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또 GTX 신호선이 창동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4호선과 1호선이 대부분 어느 쪽을 향해 있느냐 이동성이 중요한 것은 일단 종로랄지 또 대학로랄지 또 용산 이런 곳에 CBD 업무 지역으로서의 이동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지하철을 타고서도 한 20분, 30분이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고 또 바로 옆에 이제 노원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노원역에 또 7호선이랄지 7호선은 또 아래쪽 강남권과의 연결성을 또 20분, 30분 만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노선도 이 지역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창동과 이 노원역 사이에 이런 많은 이런 일자리 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곳에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부지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이 23년부터 25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많은 이런 일자리 타운이 형성이 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또 노원 쪽에 노원역 주변에 상계 7단지랄지 상계 주공 6단지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재건축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재건축으로서의 또 이주 수요까지도 이 지역 안에서도 많은 유효 수요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울시 2030 기본 계획이죠. 기본 계획에 의해서 또 관리 계획까지 차근차근 현재 진행형의 개발 소식이 하나씩 너무 잘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서울 아레나라 이런 것들, 창동 아울렛이랄지 창업 문화산업단지랄지 또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에도 많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일자리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기본 계획으로서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이곳에 일자리가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본 계획까지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자, 그 첫 번째 지역으로 이제 서울 아레나 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죠. 이것이 또 2만 여석 규모의 그런 공연장을 굉장히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잠실운동장이나 이런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외국인들의 내한 공연이랄지 또 우리가 K-팝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K-팝의 공연들을 통해서 상당히 이 지역 자체가 앞으로 문화랄지 또 음악의 그런 중심지로서의 많은 탈바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관광객들이랄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앞으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우리가 굉장히 요즘에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음악과 문화시설인 이런 규모 2만 연석 규모의 또 아레나 타운이 건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또 이제 문화산업단지가 또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또 대표하는 랜드마크성 기능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이곳이 49층 규모로 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서도 가시성이 확보되는 그런 랜드마크성 기능을 할 뿐더러 그곳에는 또 많은 일자리가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건 역시도 많은 일자리 위주로서의 진행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부지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필요한 시설들, 또 의료와 또 바이오 시설들, 또 양질의 의료 서비스랄지 병원들이랄지 그런 것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은 또 양질의 의료 서비스나 또 양질의 그런 일자리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의 소식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또 GTX 신호선을 집중해 봐야겠죠. 우리는 앞서 GTX A 노선에서 또 학습을 했죠. A 노선이 착공이 들려오면서 주변에 지가가 상당히 또 뛰는 모습들도 많이 봤지만 이제는 올해는 이제 신호선의 착공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신호선에서 중요한 것은 노도강 지역들에서 유일하게 창동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겠죠.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들이 이곳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동성 편리를 위해서 이러한 GTX 신호선에 제공을 해줄 뿐더러 또 추가적으로 KTX까지 연장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역 1호선 라인을 따라서 서울역에서 창동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 노선을 KTX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우리는 창동역에서 KTX라일지 1호선과 4호선 GTX역까지 총 4개의 역사를 갖고 있는 광대한 역사로 굉장히 변신을 하는 지역이 또 창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가운데로는 이제 동부가선 도로가 흐르고 있죠. 중랑천을 끼고서 이곳 역시도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 그만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주변에서 볼 수 있겠죠. 또 이것이 항상 막히는 구간이었는데 하계 IC에서 이곳이 또 아래쪽 이전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또 영동대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을 동부가선도로를 통해서 시간의 단축성들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해 줄 뿐더러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또 개통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하화를 통해서 주변 환경, 매연이랄지 소음도 상당히 주거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또 주변의 수변공원 자체도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영향적인 것들이 또 주거 환경에 장점적인 요소를 제공해주고 있는 동부가선도로 지화 사업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자체는 금액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제 금액 자체가 현재 24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한 24평형 정도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면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기 자체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더러 3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가격 자체가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또 임대차 금액이랄지 우리가 임대차 3법이나 앞으로 향후 전세 금액 자체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들 원인들을 항상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겠죠. 앞으로 이런 전세가율은 상당히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로 인해서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월세로 임하신 분들은 보증금 5천만 원 정도의 월 100에서 110만 원 정도의 이렇게 수익형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서울 2030 플랜의 또 7광역 중심지 중에 한 곳인 창동 상계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개발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장점으로 보여줄 수 있겠고 주변에 교통과 학군 너무나 잘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백화점이랄지 병원이랄지 병원 앞으로 더욱더 추가적으로 증가가 되는 부분들 또 관공서까지 이러한 인프라 시설은 워낙에 현재 잘 되어져 있고 개발 호재 같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의 개발이랄지 앞서 말씀드린 많은 일자리들의 그런 제공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들 자체가 향후 앞으로
높은 미래 가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또 도봉구, 창동의 이런 3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GTX-C 노선이 지나가는 강북의 인기 지역 바로 창동역 역세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의 시세는요, 약 6억 8,500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다들 좋아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곳은요, 서울 안에서 마포구입니다. 이 마포구만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메리트부터 다양한 호재들 만나볼까요? 그렇죠. 이제 마용성광이라고 하죠. 마포구. 마포구가 굉장히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죠. 강북권이나 강남권이나 우리는 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의 미래적인 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포구에서도 이렇게 한강변을 끼고 있는 망원동 굉장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포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는 20억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지역도 84제곱 기준으로 20억 클럽이라는 클럽을 가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의 지가랄지 현재 그만큼 가치가 그런 수요로 인해서 증명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자체가 이제 1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또 안타까운 소식이면서도 현재 이런 시장의 방향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에 대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10억이라는 중위 가격 자체, 이런 가격 자체가 우리가 흔한 이런 뭐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잖아.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계속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자체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접근하시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LTV의 규제랄지, 하지만 시장 상황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자체가 현재 상황을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망원동이죠.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망원동 자체가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역사로 말씀드리자면 6호선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주변에 너무나 이런 녹지 공간들, 마포구는 이런 녹지 공간들 너무나 잘 자랑하고 있죠. 주변에 뭐 체육공원이랄지, 뭐 평화공원, 하늘공원과 뭐 월드컵공원, 난지공원, 이런 공원들이 너무나 녹지 공간을 잘 제공해주고 있고, 이러한 공원들의 또 특색은 무엇이냐? 바로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위쪽으로는 상당히 또 상암 DMC 이런 업무단지가 새롭게 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서 역세권 사업이랄지 앞으로 위쪽에도 굉장히 많은 업무타운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 또 옆으로는 우리가 마포에서 가장 유명한 홍대거리랄지 뭐 합정거리랄지 신촌 상권들, 그러한 상권들이 주변에 상당히 가깝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랄지 우리가 20, 30대들이 대부분 이 지역 안에서 먹고 굉장히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설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모습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는 떡하니 이제 성산시형 재건축 아파트 이슈가 또 있으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이 주변 지역으로서의 이주 수요들도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까지도 수요층의 확보까지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성산시형 아파트 자체가 이제 재건축을 또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또 안전 진단을 통과했습니다. 강북의 최대 이런 단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3,7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또 5,000세대로 탈바꿈을 변신을 기다리고 있고, 또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발적인 이주 수요가 확실한 수요가 보장이 된다는 것들이겠죠. 이것이 또 가수요가 아닌 유효수요이기 때문에 유효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 수요층까지도 확보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드릴 수 있겠고, 이 지역의 주변으로 또 일자리의 이런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뛰어난 그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죠. 왜냐?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 망원동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뭐 상암 DMC랄지 또 다리를 하나를 건너신다면 마곡지구랄지 또 여의도를 바로 아래에 품고 있고, 또 우측으로는 공덕 업무타운이랄지 그 가운데 CBD 업무 지역까지도 상당히 근거리를 자랑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그런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포구 자체가 굉장히 녹지 공간이 훌륭하죠. 훌륭한 지역이고 공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거주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인데,
이 지역 마포구 당연히 화력발전소가 또 공원으로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지역도 개발의 지역도 앞으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녹지 공간이 또 새롭게 탄생되는 부분들, 또 마포구가 자랑하는 화려한 이런 녹지 공간들이 추가적으로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또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유동인구의 증가랄지 거주의 만족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체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자리도 또 상당히 이 지역 안에 또 들어와야겠죠. 일자리 없으면 안 되니까. 자, 이 지역 자체가 서울시 블록체인 마스터 플랜, 어떤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블록체인, 또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방향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이런 기업들의 기술력이랄지 그런 것들이 또 마포구 안에 200여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일자리 창출 효과랄지 그곳에 또 많은 일자리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수요층의 확보까지도 이런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충족이 되고 있는 모습들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월드컵 대교의 완공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 대교 자체를 이용해서 굉장히 앞으로 뭐 월드컵 대교랄지 주변에 뭐 성산대교나 양화대교 자체가 상당히 정체가 심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하신 분들에게 많은 분산을 통해서 더욱더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 또 월드컵 대교 자체가 아래쪽 서부간선도로와 함께 만나기 때문에 서부간선도로 지화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면서 더욱더 원활한 교통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또 많은 시너지를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원종에서 홍대 입구까지 이어지는 또 서부광역철도가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자체가 마포구를 뚫고 가는 이런 새로운 노선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들, 왜 이 지역에 지하철역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지, 그 이유는 이 지역 자체가 많은 그런 니즈를 안고 있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지하철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강북 횡단선도 기다리고 있죠. 강북 횡단선도 이 지역에 상당히 또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지역 자체에 또 강북 횡단선 자체가 또 마포구를 뚫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이동성에 더욱더 원활한 모습들, 이러한 교통의 역사들이 계속 이곳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 계속해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계획, 한강변의 이런 기본 계획 7권역 중에 또 한 곳으로 이곳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만큼 이런 한강변의 프리미엄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지역 자체가 또 하나의 구역으로 입지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강변의 이런 입지적인 프리미엄까지 안고 갈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또 마포구 망원동이다라고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가격이 중요하겠죠. 가격 굉장히 착합니다. 굉장히 이 지역도 24평형의 아파트, 단독 아파트인데 이 가격 자체가 6억 8,500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임대금액 자체가 현재 주변에 6억 5천 원에서 6억 5,500에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소규모적인 금액 정도,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에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 지역도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이라면은 보증금 1억 원에 월 150에서 160만 원 정도의 이렇게 수익형을 볼 수 있는 마포구 망원동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 자, 이 지역 마포구는 너무나 인프라 시설이 뛰어납니다. 상권과 또 일자리, 교통 너무나 훌륭한 지역으로 많이들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북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이 또 마포구고, 그러한 지역적인 입지가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지역이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유명한 대학교들, 직장군들, 직주근접성, 한강변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동성이랄지 또 유명한 대학교들까지 상당히 많은 수요의 층이 상당히 두껍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지역도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죠. 현재 공원이 정말 너무나 녹지 공간이 잘 조성이 되고 있지만 또 새로운 공원화의 탄생이랄지 또 상권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마포의 이런 상권들, 홍대 상권이랄지 망리단길, 유명한 지역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런 이익적인 부분들까지도 챙겨볼 수 있겠고, 또 마포구의 이런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 성산시형 아파트가 또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주 수요들, 또 이런 수요들 자체가 가수요가 아닌 정말 유효 수요가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마포구 망원동의 단독형 아파트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부담 없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3룸 아파트, 길이 뚫리고 철도가 뚫리는 호재가 있는 마포구 망원동에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시간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성진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1668번 W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